일본 닛산 자동차가 스페인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자 스페인 근로자들은 항의하며 공장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아란차 곤살레스 라야 스페인 외무장관은 닛산의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결실이 없었다고 말하며 유럽에서도 철수해 아시아에서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닛산 바르셀로나 공장은 가동은 이미 멈춘 상태로 이 공장 직원들은 인력 20% 감축 계획이 알려지자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이달 초 파업에 돌입했는데 닛산이 완전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장에 근무하는 인력 3,000명은 실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닛산은 28일 지난해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한국 시장에서도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불매운동과 최근 감염병 여파로 인해 결국 한국 시장에서 쫓겨나듯이 짐을 싸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닛산은 러시아에서도 철수하고 인도네시아 공장도 폐쇄하며 동남아 일부 사업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위기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겠지만 닛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쟁력이 떨어지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한때 전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수출 제품 중 마지막으로 남았다고 불리는 일본의 자동차마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자동차 8개사의 4월 생산 대수가 60% 이상 줄었다고 NHK가 28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지난 4월 미국에서는 생산 대수 0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최대 자동차 기업 도요타의 4월 생산 50%가 줄었고 판매량도 46%나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계적인 감염병 여파로 입지가 줄어드는 일본차의 빈자리를 한국의 현대차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닛산이 한국에서 짐을 싸는 것은 현대차가 2009년 일본에서 철수했던 것과 묘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닛산이 철수하거나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곳에서 현대차는 보란듯이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닛산은 러시아에서 철수를 결정했지만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닛산 공장은 폐쇄가 결정되었지만 지난해만 현대차는 약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차가 점령했던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는 새로운 생산기지를 세우며 동남아를 공략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텃밭이라 불렸던 베트남에서도 현대차가 처음으로 도요타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15일 베트남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가 1분기 15,362대를 판매해 13,748대를 판 도요타를 제치고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일9 사태로 인해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다고 했지만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이 유대의 관계를 깨놓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 전체 판매량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떨어졌지만 시장 점유율에서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닛산이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스페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코나가 스페인 2009년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는데 스페인에서 올해의 차 수상은 아시아 브랜드로는 현대차가 유일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영국 유명 자동차 전문 사이트 넥스트그린카닷컴에서 올해의 제조사 등 세계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최근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세계 수수량 판매량 1위를 달성했고 현대기아차는 올해 1분기 전기차 시장에서는 4위를 차지하며 내년의 신차로 새로운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전기차와 수소차는 유럽 전역에서 경찰차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 모델인 코나 EV의 경우 영국,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 경찰 순찰차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나 EV의 경찰차 유럽 데뷔는 스위스 장크트 갈렌주 경찰이 10세대 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구매 비용은 조금 높지만 놀라운 성능과 저렴한 유지 비용으로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스위스가 발견한 코나 EV를 영국과 스페인, 네덜란드에서도 지역경찰이 따라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자동차 전문가는 유럽 자동차 시장은 5월 이후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부진했던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8,6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테슬라, 기아차와 함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몇 안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일본 기업들이 부진하면서 한국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던 중국 기업들을 제치고 탑5 안에 진입했고 LG화학은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LG화학은 현대차, 기아차에 수조원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는 그동안 전세계 자동차 시장을 잠식했던 일본이 점점 무너지는 사이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며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현대차는 소니픽처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스파이더맨 3의 현대차의 모빌리티 비전과 신차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전 세계 가전시장을 주름잡았던 소니는 삼성과 LG의 그 시장을 빼앗기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하면서 한국 자동차의 기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5.2%, 미국 -5.9%, 유럽 -7.5%, 한국 -1.2%. 최근 IMF가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한국이 선진국들 가운데 압도적인 격차로 선방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죠. 베트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과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도 높은 봉쇄 정책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데다가 해외 주요국들과 끊임없이 기업인들의 입국 제한 조치를 논의한 결과 현재 중국, 폴란드, 헝가리,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세계 12개 국가가 한국 기업인의 예외 입국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WHO는 한국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G7 회의에 초청하겠다 밝힌 데 이어서 최근 한국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국제협의체 GPAI의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번 달 중 공식 출범할 계획인 GPAI에는 영국과 독일 등 8개의 선진국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주최국인 프랑스와 캐나다가 최근 한국의 승인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G7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은 D10이라는 동맹을 만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과 인도, 호주 그리고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D10 동맹을 만들었고 영국은 앞으로 화웨이가 영국 내 새로운 5G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5G 장비 수출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통신사들을 상대로 엄청난 성과를 거둬왔는데 이번 영국의 D10 동맹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유럽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고 영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대체할 만한 5G 기술력과 장비 대량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한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과 방향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만들겠다 라며 만든 국가 차원의 전략 한국판 뉴딜 정책을 예고하자 전 세계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76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 이후 경제 재편을 위한 뉴딜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31조 원이 즉각 투입되고 나머지 45조 원은 2025년까지 사용될 계획이다. 한국의 뉴딜은 5G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증폭시키고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뤘고 싱가포르 미디어 채널뉴스 아시아는 한국의 뉴딜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야심차다 라며 한국의 뉴딜 정책은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도 병행하고 있어 놀라운 일이라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에 이어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세계가 들썩일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신약개발회사 디어젠과 강군수 단국대 교수 연구팀이 AI를 이용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전세계 수많은 항체 바이러스제를 분석했고 그 결과 HIV 치료제인 아타자나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파마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타자나비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로 지난 2003년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승인을 이미 받았는데요. 연구팀의 분석 결과 아타자나비르가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전해져 세상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이미 시판 중이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의약품이다 보니 이번 한국 연구진들의 발표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죠. 바이러스 치료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분석할 때 해리 상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치료제가 바이러스와 더 잘 결합해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국 연구진들의 AI 기술을 활용해 발견한 치료제 아타자나비르의 해리 상수가 렌데시비르의 해리 상수보다 낮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구의 논문 1저자 백보람 디어젠 연구원은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역시 다른 약물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과 결합력이 월등히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도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시간을 30% 단축시켜 주었는데요. 한국 연구진들이 이번에 발견한 아타자나비르가
얼마나 더 뛰어난 효과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티아고 모레노 소우자 오스왈도 크루즈 연구원 교수팀은 아타자나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 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바이오 아카이브에 최근 게재한 바 있어 이번 한국 연구진들의 발견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은 임상시험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부작용에 대한 위험 그리고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한국 연구팀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약물 단백질 상호작용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미국 FDA가 승인한 2,000개의 치료제들을 모두 분석했고 이들 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효과적인 약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의 셀트리온이 렌데시비르보다 100배 가까이 효과가 뛰어난 코로나19 치료제 동물 시험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로이터 통신, 파이낸셜 타임스 등 해외 주요 언론사들이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며 동물 효능 실험에서 바이러스 수가 1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파스테르 연구소를 찾아 한국의 진단키트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갔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말씀드린다 라며 장관들을 향해 행정 지원도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라, 과기부와 복지부만으로 부족하면 기재부까지 끌어들여 끝을 보라 라고 지시했던 것이 이렇게 벌써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